최승우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 이 정도면 쏘쏘하다. 자, 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라고 했죠. 시초가를 축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양봉장입니다. 양봉장세.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양봉장세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나쁘진 않았을 것이고 잘 견뎌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주로 음봉장이 많이 나오는데 양봉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고, 자, 어저께 일요일 날, 자, 북한이 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워낙, 자, 고공 2000km, 그리고 거리적으로 700km까지 날아갔고, 고공 200km, 2000km나 날아갔습니다. 사실상, ICB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 공략도 가능할 만한 미사일을 쐈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다른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호재면 호재지, 이번 미사일 도발은 악재가 될 수 없다. 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 정도는. 핵 실험을 안 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핵 실험을 안 하고, 자,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 실험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핵 실험을 하려고 그랬었죠. 태양절도 있었고, 85주년 인민군 창설 기념으로, 자, 핵 실험을 하려고 했었고, 또 한다고 또 공표됐었고, 그런데 핵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이 대선 전 투표 기간에, 선거 기간에 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이 중국의 1대1로, 자, 이 경제 정상 포럼 하는데, 여기다가 이 중국의 오늘 자칫날에, 자, 어저께였죠? 미사일을, 자, 실험을 한 것은 우리로 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된다. 최근에 이제, 자, 한미뿐만 아니라 이 한중 회담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북한이 이렇게 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빌미가, 자, 이 중국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빌미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 미사일은 쏘는 거는 우리한테, 자, 북한으로 보면 자충수가 되겠고, 악수가 되겠고,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수죠. 걔들은 실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자,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환율을 보시면 알죠. 자, 원달러 환율을 봅니다. 환율이 지난 연도 연말 같은 경우는 1210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1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거의 9%, 10% 정도 환율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 강세라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면, 한반도 전쟁선이라면 원화는 강세가 될 수가 없죠. 약세입니다. 환율이 급등을 해야 맞는데 오늘 환율이 2.7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시장에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에 오늘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북한은 핵실험은 위험합니다. 핵실험은 자칫 한반도 전쟁선에 정말 휘둘릴 수가 있죠. 핵실험은, 이거는 악재가 맞아요. 핵실험하면 잠깐, 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악재가 될 수가 있고, 북한이 실험한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공격명령이 위험한 거죠. 자, 못할 것 같아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내뱉은 것도 있었고, 한 두 번 정도, 자, 몸풀기를 했는데 두 번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우습게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북한이, 자, 전면전을 지그들이 어떻게 하겠나 해서 조준 타격을 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면 북한은 꼼짝 못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을 먼저 잡아놓고 있죠. 중국을 잡아놓고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단독으로 전면전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을 먼저, 자, 환율 조작국도 다 면해줬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놨기 때문에 북한 핵시설을 공격해도 북한은 반발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동안에 또 핵시설을 분명히 조준 타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자칫 정말 공격이 되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그래서 미사일 갖고 공격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 체제 결석도 그렇습니다만 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미사일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딱 요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권 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거니까 우리로 보면 시적절하게 딱 좋을 때, 그러니까 안 한 거보다는 나쁘겠지만 반드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한다고 봤을 땐 차라리 대선 전국에서 만약에 하는 것보다는 자,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그리고 오히려 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게 바로 자 어제 한 것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좋단 말씀, 또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일봉만, 항상 지수 일봉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시면, 자, 오늘 장이 월요일인데, 자, 고점에서, 자, 2300선 정도에서 사실 저기서 견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도 2290포인트입니다. 이 고점에서 매물을 받는데 안 떨어지고 잘 견뎌내고 있고,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지수대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2300 이상에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 없겠다라는 게 많았었죠. 재벌들 순환 출자 다 끊어버리고 재벌개혁과 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있는 사기 좀 더 걷고 그네들에게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규제를 풀어서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약간 부담이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 변동성이 지난주에 커졌던 게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대규모수가 들어오고 손막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최근에 자 112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 대형주들이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환율대에서 이런 원화 초강세에서 그래도 자 이 수출주들이 안 떨어지고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먹을 거를 찾을 때는 코스닥 먹을 거 찾으면 됩니다. 이번에 이 신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재벌 쪽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개별주 쪽이 아마도 정책 수혜는, 그러니까 가진 자보다는 좀 없는 자에 대한 정책이니까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대기업은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이고, 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일단 금융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쪽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게 하고 4차 산업도 활성화하고 해서 일자리를 이쪽에서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자 이번 어떤 진보 정당의 자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자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 겁니다. 해서 자 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에서 먹을 거리는 좀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소로 두겠다. 그 밑에 또 제약바이오 분과를, 의료기기 쪽의 분과를 별도로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 이런 것들도 당연. 그리고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대형 수출주와 관계 있나요? 관계 없죠. 해서 이들의 정책 대부분 이번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4차 산업,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 요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 전부 다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전기차, 풍력, 태양광,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선 자율주행, 로봇, 자 또 뭐 음성인식, 그리고 이 IoT, 또 뭐 빅데이터, 이런 많은 것들이 대부분 코스닥 개별주와 관련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개별주가 좀 더 거래하기가 좋겠고, 제약바이오 이 코스닥 지수에 거의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결국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과를, 의료기기 분과를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키워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오늘 어제였나요? 도시재생, 자 도시재생 관련한 뉴딜 정책. 자 이거는 바로 공약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자
해마다 매 정권마다 자 반드시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고 했죠. 자 과거 노무현 땐 행정수도 자 이전이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MB 때는 뉴타운 자 그 다음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건설 등등 자 이런 부동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 눈에 보이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도 좋고 자기 업적으로 만들기도 좋아서 부동산 정책을 매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장하는데 이번 그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일 많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뭐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임기 안에 자 10조씩 투자를 내서 자 500개의 낙후된 어떤 도심, 구도심, 노후 주거지 이거를 개선해서 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약이 괜찮죠? 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자리 매년 일자리를 39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띄고 일자리 만들기도 좋고 하고 나면 500개 구도심 그리고 노후 주거지를 해놔놓으면 얼마나 이 도시가 강이 날까요? 이런 거는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당장 반드시 이번에 그 많은 공약 중에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은 폐기가 될 건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약이 될 것이고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도 자 이것도 예, 자 지속적으로 특별한 누구에게 어떤 어떤 특권 관계 쪽에 되는 거라면 모를까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은 절대 안 짓겠다 이런 화력발전소 이런 거는 절대 안 짓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원을 키우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비중 에너지 비중 1%를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자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언젠가는 노후가 될 것이고 폐기를 하면 하지 새로 짓지 않는다면 거기 맞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천연가스를 빨리 시장을 키워놔야 되는 거니까 이건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한국가스공사 자 도시재생 자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폐기물 업체들 자 오늘도 폐기물 업체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죠? 폐기물 업체들 인선 ENT 자 코엔텍 그리고 장비를 그 캐터필러 장비를 갖다 파는 헤이는 오늘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죠. 뭐 에버다인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계되는 종목군들은 네 한국가스와 동서아이텐과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은 네, 당연히 자 주목을 해야 되겠고 태양광 쪽은 하나케미칼만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풍력 쪽은 동국 SNC 오늘 동국 SNC 좋았죠. 예, 오늘 동국 SNC는 오늘 수급도 괜찮았었습니다. 외국인한테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갔고 오늘 3%대 강세를 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종목이었을 겁니다. 동국 SNC. 그래서 풍력은 동국 SNC 보고 태양광은 하나케미칼,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각각 대장주들 3개씩만 보시면 되겠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아무래도 산업 폐기물 쪽이나 이런 건설 장비 쪽 에버다인과 해인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 관련해선 자 인공지능 쪽으로 자 모든 4차 산업은 대부분 인공지능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 로봇도 그렇고 또 뭐 있죠? 그 음성인식 또 이 사물 인터넷 자 이 많은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뭐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 내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군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아모텍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아모텍과 칩 쪽에 어버브와 자 이 솔루션 쪽에는 자 MD스테크 정도 자 이런 걸 보시라 말씀드렸고 로봇 쪽은 자 이제 내일 DST가 좀 움직이겠죠?
지난 금요일 날 20%나 급등을 했었고, 오늘 지지캔들이 나왔습니다. DST 로봇, 그리고 로봇스타가 오늘 운봉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로봇 관련한 종목, 두 종목 다 실적이 좋습니다. DST, 로봇스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자율주행도 이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죠. 아우테카, 어버브, MDS는 실적이 좋고, 음성인식 쪽은 셀바스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브리지텍 정도만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물인터넷도 효성 ITX 정도나 하고, 자, 크게 그 뒤로, 그 밑으로는 뭐, IM과 실적도 안 좋지만, 그래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SM코어 정도만, 자, 보시면 되겠고, 빅데이터는 이미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더존 비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MLB 쪽으로 빅데이터 때문에 아마도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뭐, 여러 차례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어땠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기관들을 매도가 있어. 오늘은 매매 자리는 아예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기관 수급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하진 않았고요. 자, 그러나 이들 종목은 뭐 한목이 후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돌아가면서, 자, 움직이는, 자, 종목이 되겠죠? 자, 요 종목군들을 오늘 몇몇, 자, 이번 새 정부에 필요한 종목군들, 새 정부의 이 정책 수혜에 관련해서 몇 개. 자, 도심 재생 뉴딜 정책으로, 자, 보시면 오늘, 자, 몇 종목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다임은 원래 콘크리트 펌프, 자, 이런 게 주력이고, 타워 크레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 타워 크레인 사업도, 자, 하고 있는 건 에버다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자, 에버다임은 알아두시면, 자,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됩니다. 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다가 지난 연도 256억, 올해가 290억이 예상이 됩니다. 290억. 예. 자, 근데 사상 최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그때가 300억이 나왔어요. 2009년도 3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에버다임은 이것도 넘을 수도 있죠. 예상치가 290억인데 근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을 보는 이유는 예상치를 넘을 건가 근데 지금 예상치를 넘을 못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다임은 좀 더 보죠. 수급 들어오거나 한다면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가면 지난 2009년도에 300억을 넘을 수도 있다. 예상치는 지금 290억입니다. 별 차이는 안 나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자 이번 이 뉴딜 정책 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자 종목으로 에버다임 그리고 해인을 한번 봅니다. 자, 해인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자, 됐지요. 지난 목요일 날에, 자,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들 장비들이 어디요? 4대강 복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 해인입니다. 4대강 복원으로. 이 지금, 예, 자, 박근혜 정부도 털어야 된다. MB도 털어야 된다. MB 때 4대강 복원 과정에서 많은 커미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박근혜 정부에서 덮어주지 않았나 같은 새누리당이고 같은 보수였으니까 덮어준 거 아니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털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또 이번에 제로 4대강 복원 다시 이 공약을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 다 공약을 냈었죠. 네. 여권 빼고는 그 당시 지금 이제 여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은 빼고는 대부분 4대강 복원, 그를 공약으로 냈었죠. 그래서, 이 캐터필러의 장비를 사갖고 공급을 파는 게 바로 해인입니다. 판매상이죠. 캐터필러 장비, 판매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관련한 4대강 복원 테마도 되고, 그리고 방위비를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방위비를 한 5% 정도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5년 동안에 거의 한 238조, 매년 한 50조 정도, 방위비를 씁니다. 그동안 한 40여 조 됐는데, 5% 정도 증액을 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방산주들을 우리가 강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해인도 어쨌든 이 고속정에 들어가는 엔진과 기어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 테마로도 사실상 물려 있습니다. 두 개의 테마가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도시재생
자, 뉴딜 정책이라 여기에도 자, 뭐 다리가 걸쳐져 있고 돈은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자,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그래도 한 50억대가 나오고 있고 사상 최대는 아마도 자, 어렵지 않겠나. 2010년도에 110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해인이. 그래서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만 자, 일단 워낙 많은 세개의 재료가 얽혀 있어서 재료 매매 좋아하거나 단기 매매 좋아하는 테마 매매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4대 강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 물려서 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해인이 자,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해인. 그 다음에 자, 오늘 좋았던 거는 네, 자, 인선 ENT가 좋았었죠. 자, 코인텍과 인선 ENT 두 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쪽으로 자, 코인텍 두 종목이죠. 우리는 인선 ENT.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도 있고 자, 실적이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바로 두 종목입니다. 코인텍과 인선 ENT가 되겠죠. 자, 코인텍도 지난 연도에 150억 사상 최대인데 원래 작년보다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 보여지고 자, 3일째 이틀째 기간 수급 들어왔는데 자, 이번 주말 강연회 하고 주말에 자, 최종 플러스 또 뭐요? 예? 자, 이 온라인 구구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기간들 수급 들어오게 되면 코인텍은 다시 한번 날아갈 거다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왔었죠. 11시에 4만주가 찍히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 오늘도 2.5% 양봉을 냈고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코인텍은 장중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 기관들이 다시 9시 50분에 수급 들어오면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바로 지난 금요일 날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음봉이면 끌어올릴 거다 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다가 그거를 그대로 수급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끌어올려서 망청대를 만들었죠. 누가요? 바로 코인텍이. 자,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음봉이 나왔는데 기관들 수급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망청대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인텍. 그 다음에 자, 코인텍과 인선 ENT 두 종목만 산업폐기물에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인선 ENT가 좋았죠?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었던 자, 인선 ENT였죠? 근 1년 가까운 자, 기관들 매도. 자, 그래서 특정 사모펀드에서 아마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 매물만 정리가 되면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일 거다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해서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부터 정렬이 됐고 오늘 아침에 갭으로 출발했어요.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쌍끌이 수급도 들어왔고 아침에 잠깐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금세 자,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들 수급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인선 ENT 쌍끌이 수급 들어오는 거 굉장히 반갑죠. 예, 정별이 됐습니다. 오늘 정별이 되고 꾸준하게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쭉 쫓아가면서 네, 문자를 드렸던 종목이 인선 ENT고 오늘은 최승욱 플러스를 통해서 또 급등 패턴을 통해서 계속 인선 ENT를 오늘은 여러분과 하자 말씀을 드려왔었던 자, 종목입니다. 해서 코인텍과 인선 ENT 그리고 해인이랑 에버다임 정도를 네, 보시면 되겠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최고의 실적은 하나케미칼이라 그랬죠. 자, 하나케미칼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장중에 깊은 음봉이 나왔었는데 그 깊은 음봉을 다 끌어서 예, 밑꼬리를 붙인 음봉을 뭐로 끌어올렸습니다. 오히려 플러스로 돌렸죠. 내일도 마찬가지. 자, 아마 내일은 오늘 밑꼬리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뭐 양봉으로서 아마 오늘 매물을 먹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 자, 하나케미칼을 공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재미를 봤던 건 동국 SNC였죠. 네, 동국 SNC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자, 진짜 주식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었던 자, 진짜 주식계 상위 1% 올려서 실제 매매했었던 종목이 바로 동국 SNC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되고 120억, 150억 그리고 작년에 많이 나왔죠. 250억.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건 아니지만 268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태양광과 풍력 두 종목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천연가스 쪽으로는 한국가스공사만 아시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요런 패턴은 괜찮습니다. 오늘 도치 형태가 자, 나왔는데 이와 같은 패턴들은 많이 보십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물이 나와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음봉을 맞게 되는데, 이게 자 누군가가 자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차익 실현 나오는데 그거는 눌림목에서 잡으면 용화 같은 패턴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좋은 패턴이 나온 것이고, 자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게 KC텍이 그랬죠. KC텍이 보시면 목요일날 좋았습니다. 기억나시죠? KC텍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상위 1% 종목이었었고, 바로 여러분 진짜 주식에 소개했었던 종목이 바로 KC텍이었죠. 자, 이게 KC텍이 자 금요일날 지지가 됐습니다. 장중에 밀렸습니다. 음봉 공략하게 된다 했죠. 음봉을 끌어서 자 지지 캔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급등 내버립니다. 오늘 7%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죠. 그러면 지난 목요일날 잡아놓고 금요일날 더 잡아도 좋았고, 목요일날 잡았는 분 입장에서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오늘 7%대 오늘 KC텍은 급등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와 같은 지지 캔들이 자 바로 필요하다. 요런 것 같아요. 아까 한국가스공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종가에서 자 저거는 상위 1% 종목은 아닙니다만 자 아까 로봇 관련한 종목에 DST 로봇이 있죠. 자 DST 로봇이 지난 금요일날 24%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장중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음봉이 나오니까 자 이걸 끌어올려서 자 요렇게 망청대로 지지캔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외국인수 부분 장 끝날 때 나온 거니까 장중에 영향을 미친 거는 전혀 아니고 매물 소화를 하고, 근데 DST 로봇이 보시면 75억 적자에서 지난 2015년도에 14억, 작년에 16억.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얼마인지요? 아세요? 90억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90억이고 이번에 1분기가 16억이 나왔어요. 1분기에 16억. 1분기만 해도 지난년도 2년 동안 나왔던 영업이익보다 많습니다. DST 로봇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미 급등, 그래서 24% 나왔는데, 이 정도면 24% 급등하면 그 다음날은 이게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끌어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앞서 KC텍처럼 자 KC텍처럼 바로 강한 양봉 다음날 이렇게 급소가 나왔었던 종목이 되겠죠. 친환경 한국가스공사 하나케미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은 자 아모텍이 자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는 거는 아모텍인데 오늘 괜찮았죠. 아모텍은 자 보시면 21, 60선 위에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년도 11월 달에 수급 들어오면서 정변이 만들어졌고요. 아모텍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NFC 칩, 또 칩 바리스터 안테나, BLDC 모터 등등 이것들이 다 자율주행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매매를 했었고 굉장한 급등이 있었고요. 살짝 60일선 이탈했습니다만 지난주에 60일선 회복했고 오늘은 또 강한 양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일단 아모텍, 그리고 자 어버브 반도체 칩 쪽은 어버브, 그리고 자 전장 솔루션 쪽, 자 인베디드 자 솔루션 쪽은 자 엠데스테크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로봇 쪽은 앞서 아까 DST 로봇을 한다 했죠. 4차 산업 중에 DST 로봇과 자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건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자 전년도 영업이익이 67억, 그 전에 100억, 그리고 올해 169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신고가의 위험한 음봉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음봉입니다. 내일 정도 5일선에 자 로보스타가 음봉을 먹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바로 내일 또 다시 매매가 됩니다. 갖고 있는 분은 자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자 빅데이터 쪽은 더존 비존만 하시면 되는데 얘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이미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그동안에 진짜 주식에서 자 여러 차례 왔던 자리는 이렇게 급소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월달 들어서 이미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기 수가 없고 기관들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분은 조금씩 물량을 줄여야 될 때가 됐고, 자 매수는 아니다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GNC 등등이 있는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없으니까 요거는 놔놓으시고, 음성인식 쪽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게 브리지텍인데 이것도 흐름이 없어 놔놓고, 사문인터넷은 효성
ITX가 있는데 얘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IM이나 아니면 SM코어 정도 단기 매매 정도로 얘들은 접근하시면 되겠고, 실적이 없는 SM코어는 자, 이 뭐요? 바로 기간 수급 때문에 자, 오늘 음봉이 나왔어도 내일 다시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코어는 네,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은 자, 그동안에 여러분과 일진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롤트롤 장위에 PNT가 있었죠. 다 최고의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PNT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최대는 모르겠지만 최고일 가능성이, 최대 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자, 오늘은 포스코 ICT를 했는데, 포스코 ICT는 네, 자, 이번 정부의 4차 산업 관계되는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자, 이 빌딩까지. 자, 이거 스마트 빌딩 갖고 전년도에 이미 매출 1,3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 비중도 한 50%, 5% 정도 내외지만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도 해서 이 ICT 쪽으로 또 전기차 쪽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정보통신 모든 이 포스코 그룹에서 하는 거는 다 포스코 ICT가 합니다. 그래서 자, 실적도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된다 그랬죠. 전년도 500억, 근데 140억에서 지난 연도에 52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67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수급도 기간 수급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렸고,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매매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포스코 ICT는 종가 매매된다. 수급이 기간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해서 오늘도 종목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사상 최대 실적 종목에서만 한다면 이해도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자율주행 쪽에 SL과 의부 아모텍 같은 종목이 자,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하시자는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아직 흐름이 오늘 없으니까, 자, 제약바이오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나중에 코롱생명과 종문당, 대원, 또 삼천당 이런 종목은 제가 하자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 1% 종목에는 앞서 아까 쭉 말씀드렸던 자, 이번 정부와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동국 SNC와 인성 ENT가 있고, 자, 오텍이 있고 포스코 ICT가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포스코 ICT가 있겠고, 내수활성화 10조 추경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요, 복지 예산을 증액을 한다면 오텍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하게 되면 인성 ENT가 주목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동국 SNC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고, 그리고 이번 4차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는 정책 수혜 종목이면서 오늘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오늘 저들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 통틀어 제일 많이 날라간 거야 솔브레인과 JYP, 동진세미캠 이들 종목들이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중에서 수급 들어오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고, 최근 정책 이슈와 수급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상위 1% 있는 1 종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동국 SNC였고, 그동안에 지난 2주, 3주 동안 음봉이 매물이었죠. 그 음봉을 먹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오늘 좋았고, 내일 단봉이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내일 단봉에서 동국 SNC는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고, 역시 풍력 대장주가 되겠고요. 인선 ENT는 자, 꼭 도심재생 뉴딜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사상 최대입니다. 자, 28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200억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부동산도 갖고 있고 엄청난 수익 가치도 예상이 되고 있고, 얘들은 수주산업이라 이미 자, 원래 실적이 다 픽스가 돼서 이 실적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려했던 기관들 매도만 멈추면 된다고 했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멈췄죠. 자, 그리고 얘네는 또 이 새 정부의 이런 도시재생 뉴딜도 있습니다만 바로 친환경 쪽으로 얘네들은 에너지를 뭘로 만드냐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또 천연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폐차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정부의 이런 친환경 또 이런 도시재생 이런과도 맞물려서 자, 환경 관련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인선 ENT는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매매하기 좋았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동진세미캠은 오늘 장중에
자, 한 차례 음봉을 먹다가 밀리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오늘 조금 먹어가는 모습에서, 그리고 수급 들어왔으니까, 통상 21선 이탈했습니다만 61선 살아있고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이거 음봉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그 은가는 얘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450억이었는데 올해는 6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인데 650억이면 여전히 아직도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동안에 기관수 좋지를 않았고, 지난 금요일날 위험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만 먹으면 급소라고 했는데, 결국은 먹었고, 급등을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역시 수급 들어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형의 패턴입니다. 음봉만 먹게 되면. 그죠? 너무 급격히 먹어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다시 아마, 자, 내일은 변동성이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고, 갖고 있는 분은 오늘 고점에서 이익 실현해도 될 거고, 오늘 아마 방송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동진쌤이 음봉 절반 정도 먹으면 종가나 하자라고 했는데 종가 아니어도 워낙 수급 좋아서 중간에 들어가서 아마 대박을 치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방송하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었지 않을까 보이시고. 자, 오택입니다. 오택이 장애인 차량 같은 특수 차량을 만들다가 캐리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생겼지만 역시 유보금이 많아서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자, 놀랍습니다. 시가총액은 1,800억인데 캐리어에서 워낙 에어컨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와서 100억대에 있던 기업이 갑자기 지난 연도에 28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는 350억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50억인데 시가총액은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오택이. 올해 이게 또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주는 거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서 원래 사상 최대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택. 자, 보면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위험한 음봉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음봉이 나오면 바로바로 양봉들이 나오면서 그 매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일 다시 이번 주에 5일선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택 갖고 있으면 계속 보입니다. 테스는 또 한번 신고가를 깼지요. 자,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을 통해서 지금 세 차례 상위 1%와 진짜 주식 상위 1%를 올려드리고 진짜 주식에서 여러분의 소개했던 게 바로 테스입니다. 이유는요, 역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95억에서 지난 연도 360억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을 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15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4분기 하면 600억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테스는 예상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봉을 먹는 자리, 장중거래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여기에. 그랬더니 오늘은 금요일날 이런 패턴, 제가 항상 목요일날에도 우리 상위 1% 할 때는 그랬죠. 자, 이날에서 이익이 나는 분들 그대로 이 극대하고 없으면 그 다음날 음봉에서 거래하십시오라고 했는 게 금요일날 실제 음봉이 나고 오늘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정석대로 딱딱 움직여주면서 신고가에 임박했으니 깰 것이고 또 수급도 들어오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니까 테스는 그러면서 패턴 만들었으니 완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딱 쌍끌이 수급 들어오니까 바로 날라갔죠. 자, 이러면 신고가를 깼으니 이제는 또 음봉에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내일 자 계속 관찰하시면 음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쇼박스는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요. 자, 멋지죠? 60에선 뚫었으니까 얼른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비추세입니다. 박스권이에요. 그죠? 하루 올리고 또 하루 빼고 하기 때문에 자, 쇼박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61선을 쌍끌이에서 뚫었으니까 내일 패턴만 좋으면 내일 거래 없는 음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단봉이 양봉이 나온다든가 내일 패턴만 좋으면 쇼박스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종가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포스코 ICT는 바로 이번 정부에 자, 많은 수혜가 낼 것이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실적이면서 재료도 있고 수급까지 좋았던 종목이 포스코 ICT인데 자, 일단 한 달 보름 정도 자, 4월달 들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분과 했던 자리나 이런 자리입니다. 포스코, 캠대 포스코, ICT, 일진, 트레일즈, 에코프로 많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하고 있고 자, 61선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더 못 올리고 20선 타고 가다 보면 21, 60선 자꾸 수렴하고 있죠. 수렴 구간에 양봉이 나오면 보통 이런 패턴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급소가 이게 급소가 되죠. 그리고 오늘도 급소가 되고 내일 윗꼬리를 메우는 단봉이 양봉이면 다시 한번 거래를 합니다. 장중에 수급 안 나갈 때는 음봉, 수급 들어오면 단봉이 양봉에서 내일 다시 자 포스코 ICT를 거래하는 걸로 그렇죠. 자 항상 들어가서 그날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오늘 내일 점핑 양봉이 나오면 종가 매매, 장중에 음봉이 나오면 수급 보고 음봉에서 매매, 이렇게 자 좋은 종목이니까 이미 트렌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추적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트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강하게 추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얘들은 다 사상 최대 실적 종목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최고의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만 거래를 하지요. 이런 종목이 바로 진짜 주식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는 저는 이미 많은 종목의 목록들을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의 100여 개의 종목을 이미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자 좋은 종목 그날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자 상위 1%의 매매 종목으로 뽑고 그걸 갖고 진짜 주식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좋은 종목은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느 종목이 있어 재료 없이 순수하게 실적만 갖고 실적과 수급 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주식 관점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얘들 말고 있나요? 저 종목의 특징은 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사상 최대이면서 쌍끌이 수급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거의 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메뉴만 있으면 되겠죠? 예, 이건 VIP 회원들은 요게 메뉴를 항상 아침에 띄워 놓으시고 여기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증권사가 절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뽑아서 상위 1% 올려드리는 종목군들이 다 진짜 주식입니다. 유튜브에서 진짜 주식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을 다 외워버릴 거에 됩니다. 하도 제가 했는 말 또 하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외우게 될 겁니다. 진짜 주식은 그렇게 좋은 주식이 1800개가 다가 아니죠. 1800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제 수익도 나면서 종목을 달달달 외우게 되니까 진짜 주식이 어떤 건지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최승의 진짜 주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지수 일봉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시면 자, 오늘 장이 월요일인데 자, 고점에서 자, 2300선 정도에서 사실 저기서 견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도 2290포인트입니다. 이 고점에서 매물을 받는데 안 떨어지고 잘 견뎌내고 있고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지수대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2300 이상에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 없겠다라는 게 많았었죠. 재벌들 순환출자 다 끊어버리고 재벌개혁과 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있는 사기 좀 더 걷고 그네들에게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규제를 풀어서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약간 부담이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 변동성이 지난주에 커졌던 게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대규모수가 들어오고 손막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최근에 자 112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 대형주들이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환율대에서 이런 워낙 초강세에서 그래도 자, 이 수출주들이 안 떨어지고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먹을 거를 찾을 때는 코스닥 먹을 거 찾으면 됩니다. 이번에 이 신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재벌 쪽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개별주 쪽이 아마도 정책 수혜는 그러니까 가진 자보다는 좀 없는 자에 대한 정책이니까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대기업은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이고, 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있던 금융 지원을 통해서라도
네, 이쪽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게 하고 4차 산업도 활성화하고 해서 일자리를 이쪽에서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자, 이번 어떤 진보 정당의 자,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자,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 겁니다. 해서 자, 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에서 먹을 거리는 좀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소로 두겠다. 그 밑에 또 제약바이오 분과를 의료기기 쪽의 분과를 별도로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 이런 것들도 당연. 그리고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대형 수출주와 관계 있나요? 관계 없죠. 해서 이들의 정책 대부분 이번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4차 산업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 요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 전부 다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전기차 풍력 태양광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선 자율주행 로봇 자 또 뭐 음성인식 그리고 이 IoT 또 뭐 빅데이터 이런 많은 것들이 대부분 네, 코스닥 개별주와 관련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개별주가 좀 더 거래하기가 좋겠고 제약바이오 이 코스닥 지수에 거의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결국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과를 의료기기 분과를 네,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키워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오늘 어제였나요? 도시재생 자 도시재생 관련한 뉴딜 정책 자, 이거는 바로 공약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자, 해마다라. 매 정권마다, 자, 반드시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고 했죠. 자, 과거 노무현 땐 행정수도, 자, 이전이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MB 때는 뉴타운, 자, 그 다음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건설 등등, 자, 이런 부동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 눈에 보이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도 좋고 자기 업적으로 만들기도 좋아서 부동산 정책을 매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장하는데 이번 그 예,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일 많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뭐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임기 안에 자, 10조씩 투자를 내서 자, 500개 이에 낙후된 어떤 도심 구도심, 노후 주거지 이거를 개선해서 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약이 괜찮죠? 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자리 매년 일자리를 39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띄고 일자리 만들기도 좋고 하고 나면 500개 구도심 그리고 노후 주거지를 해놔놓으면 얼마나 이 도시가 강이 날까요? 이런 거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당장 반드시 이번에 그 많은 공약 중에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은 폐기가 될 건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약이 될 것이고 또 친환경 택가 인선 ENT 그리고 해인이랑 에버다임 정도를 네, 보시면 되겠고 친환경 관련해선 최고의 실적은 하나케미칼이라 그랬죠. 자 하나케미칼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장중에 깊은 음봉이 나왔었는데 그 깊은 음봉을 다 끌어서 예, 밑꼬리를 붙인 음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히려 플러스로 돌렸죠. 내일도 마찬가지. 자, 아마 내일은 오늘 밑꼬리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뭐 양봉으로서 아마 오늘 매물을 먹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 자 하나케미칼을 공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재미를 봤던 건 동국 SNC였죠. 네, 동국 SNC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자 진짜 주식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었던 자 진짜 주식계 상위 1% 올려서 실제 매매했었던 종목이 바로 동국 SNC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되고 120억, 150억 그리고 작년에 많이 나왔죠. 25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268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태양광과 풍력 두 종목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천연가스 쪽으로는 한국가스공사만 아시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요런 패턴은 괜찮습니다. 오늘 도치 형태가
자, 나왔는데, 이와 같은 패턴들은 많이 보십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물이 나와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음봉을 맞게 되는데, 이게, 자, 누군가가, 자,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차익 실현 나오는데, 그거는 눌림목에서 잡으면 이와 같은 패턴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좋은 패턴이 나온 것이고, 자,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게 K시텍이 그랬죠? K시텍이 보시면 목요일날 좋았습니다. 기억나시죠? K시텍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상위 1% 종목이었었고, 바로 여러분 진짜 주식에 소개했었던 종목이 바로 K시텍이었죠. 자, 이게 K시텍이, 자, 금요일날 지지가 됐습니다. 장중에 밀렸습니다. 음봉 공략하게 된다 했죠? 음봉을 끌어서, 자, 지지 캔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급등을 해버립니다. 오늘 7%,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죠? 그러면, 지난 목요일날 잡아놓고, 금요일날 더 잡아도 좋았고, 목요일날 잡았는 분 입장에서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오늘 7%대, 오늘 K시텍은 급등을, 네,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와 같은 지지 캔들이, 자, 바로 필요하다. 요런 것, 아까 한국가스공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종가에서, 자, 저거는 상위 1%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자, 아까 로봇 관련한 종목에 DST 로봇이 있죠. 자, DST 로봇이 지난 금요일날 24%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장중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음봉이 나오니까, 자, 이걸 끌어올려서, 자, 요렇게, 네, 망청대로 지지캔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장 끝날 때 나온 거니까, 장중에 영향을 미친 거는 전혀 아니고, 매물 소화를 하고, 네. DST 로봇이 보시면, 75억 적자에서, 지난 2015년도에 14억, 작년에 16억.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얼마인지요? 아세요? 90억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90억이고 이번에 1분기가 16억이 나왔어요. 1분기에 16억. 1분기만 해도 지난년도 2년 동안 나왔던 영업이익보다 많습니다. DST 로봇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미 급등, 그래서 24% 나왔는데 이 정도면 24% 급등하면 그 다음날에 이게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끌어서 네,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앞서 K시텍처럼 네, 자, K시텍처럼 바로 강한 양봉 다음날 이렇게 급소가 나왔었던 종목이 되겠죠. 예, 친환경 한국가스공사 예, 하나케미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은 자, 아모텍이 자,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는 거는 아모텍인데 오늘 괜찮았죠. 아모텍은 자, 보시면 21, 60선 위에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년도 11월 달에 수급 들어오면서 정변이 만들어졌고요. 아모텍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NFC 칩, 또 칩바리스터 안테나, BLDC 모터 등등 이것들이 다 자율주행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매매를 했었고 굉장한 급등이 있었고요. 살짝 60일선 이탈했습니다만 지난주에 60일선 회복했고 오늘은 또 강한 양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일단 아모텍 그리고 자, 어버브 반도체 칩 쪽은 어버브 그리고 네, 자, 전장 솔루션 쪽 자, 인베디드 자, 솔루션 쪽은 자, MD스테크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로봇 쪽은 앞서 아까 DST 로봇을 한다 했죠. 4차 산업 중에 DST 로봇과 자,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건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자, 전년도 영업이익이 67억, 그 전에 100억, 그리고 올해 169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신고가의 위험한 음봉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이 크지 않은 음봉입니다. 내일 정도 5일선에 자, 로보스타가 음봉을 먹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바로 네, 내일 또 다시 매매가 됩니다. 갖고 있는 분은 자,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자, 빅데이터 쪽은 더존 비존만 하시면 되는데 얘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자, 이것도 예, 자, 지속적으로 특별한 누구에게 어떤 특권 관계 쪽에 되는 거라면 모를까.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은 절대 안 짓겠다. 이런 화력발전소, 이런 거는 절대 안 짓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원을 키우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에너지 비중 1%를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자,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언젠가는 노후가 될 것이고, 폐기를 하면 하지, 새로 짓지 않는다면 거기 맞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천연가스를 빨리 시장을 키워놔야 되는 거니까 이건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한국가스공사. 자, 도시재생, 자,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폐기물 업체들, 자, 오늘도 폐기물 업체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죠? 폐기물 업체들. 인선 ENT, 자, 코엔텍, 그리고 장비를, 캐터필러 장비를 갖다 파는 헤이는 오늘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에버다인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계되는 종목군들은, 네, 한국가스와 동서아이텐과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은, 네, 당연히, 자, 주목을 해야 되겠고, 태양광 쪽은 하나 케미칼만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풍력 쪽은 동국 SNC, 오늘 동국 SNC 좋았죠? 예. 오늘 동국 SNC는 오늘 수급도 괜찮았었습니다. 외국인한테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갔고, 오늘 3%대 강세를 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종목이었을 겁니다. 동국 SNC. 그래서 풍력은 동국 SNC 보고, 태양광은 하나케미칼,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각각 대장주들 3개씩만 보시면 되겠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아무래도 산업 폐기물 쪽이나 이런 건설 장비 쪽, 에버다인과 해인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 관련해선, 자, 인공지능 쪽으로, 자, 모든 4차 산업은 대부분 인공지능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 로봇도 그렇고, 또 뭐 있죠? 음성인식, 또 이 사물 인터넷, 자, 이 많은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 내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군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도 아모텍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아모텍과 칩 쪽에 어버브와, 자, 이 솔루션 쪽에는, 자, MD스테크 정도, 자, 이런 걸 보시라 말씀드렸고, 로봇 쪽은, 자, 이제 내일 DST가 좀 움직이겠죠? 지난 금요일 날 20%나 급등을 했었고, 오늘 지리캔들이 나왔습니다. DST 로봇, 그리고 로봇스타가 오늘 운봉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로봇 관련한 종목, 두 종목 다 실적이 좋습니다. DST, 로봇스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자율주행도 이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죠. 아모텍과 어버브, MDS는 실적이 좋고, 음성인식 쪽은 셀바스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브리지텍 정도만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물인터넷도 효성 ITX 정도나 하고, 자, 크게 그 뒤로, 그 밑으로는 IM과 실적도 안 좋지만, 그래도, 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SM코어 정도만, 자, 보시면 되겠고, 빅데이터는 이미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교전 비전하고 있죠. 그리고 MLB 쪽으로 빅데이터 때문에 아마도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수페타시스, 예, 이수페타시스는 여러 차례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어땠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기관들 매도가 있어 오늘은 매매 자리는 아예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기관 수급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하진 않았고요. 자, 그러나 이들 종목은 한목이 후루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돌아가면서, 자, 움직이는, 자, 종목이 되겠죠. 자, 요 종목군들을 오늘 몇몇, 자, 이번 새 정부에 필요한 종목군들, 새 정부의 이 정책 수혜에 관련해서 몇 개, 자, 도심 재생 뉴딜 정책으로, 자, 보시면 오늘, 자, 몇 종목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다임은 원래 콘크리트 펌프, 자, 이런 게 주력이고, 타워 크레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 타워 크레인 사업도, 자, 하고 있는 건 에버다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자, 에버다임은 알아두시면, 자,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됩니다. 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다가 지난 연도 256억, 올해가 290억이 예상이 됩니다. 290억. 예. 자, 근데 사상 최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그때가 300억이 나왔어요. 2009년도 3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에버다임은 이것도 넘을 수도 있죠. 예상치가 290억인데 근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을 보는 이유는 예상치를 넘을 건가 인데 지금 예상치를 넘을 못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다임은 좀 더 보죠. 수급 들어오거나 한다면 자, 최승우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 이 정도면 쏘쏘하다. 자, 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라고 했죠? 시초가를 축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양봉장입니다. 양봉장세.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양봉장세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나쁘진 않았을 것이고 잘 견뎌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주로 음봉장이 많이 나오는데 양봉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고 자, 어저께 일요일 날 자, 북한이 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워낙 자, 고공 2000km 그리고 거리적으로 700km까지 날아갔고 고공 200km, 2000km나 날아갔습니다. 사실상 ICB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 공략도 가능할 만한 미사일을 쐈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다른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호재면 호재지 이번 미사일 도발은 악재가 될 수 없다. 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 정도는 핵 실험을 안 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핵 실험을 안 하고 자,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실험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핵실험을 하려고 그랬었죠. 태양절도 있었고 85주년 인민군 창설 기념으로 자, 핵실험을 하려고 했었고 또 한다고 또 공표됐었고 그런데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이 대선 전 투표 기간에 선거 기간에 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이 중국의 1대1로 자, 이 경제 정상 포럼 하는데 여기다가 이 중국의 오늘 자칫날에 자, 어저께였죠? 미사일을 자, 실험을 한 것은 우리로 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된다. 최근에 이제 자, 한미뿐만 아니라 이 한중 회담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북한이 이렇게 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빌미가 자, 이 중국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빌미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 미사일은 쏘는 거는 우리한테 자, 북한으로 보면 자충수가 되겠고 악수가 되겠고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수죠. 걔들은 실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자, 그걸로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환율을 보시면 알죠. 자, 원달러 환율을 봅니다. 환율이 지난 연도 연말 같은 경우는 1210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1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거의 9% 10% 정도 환율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 강세라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면 한반도 전쟁선이라면 원화는 강세가 될 수가 없죠. 약세입니다. 환율이 급등을 해야 맞는데 오늘 환율이 2.7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시장에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에 오늘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북한은 핵실험은 위험합니다. 핵실험은 자칫 한반도 전쟁선에 정말 휘둘릴 수가 있죠. 핵실험은 이거는 악재가 맞아요. 핵실험하면 잠깐 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악재가 될 수가 있고 북한이 실험한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공격명령이 위험한 거죠. 자, 못할 것 같아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내뱉은 것도 있었고 한 두 번 정도 자, 몸풀기를 했는데 두 번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우습게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북한이 자, 전면전을 지그들이 어떻게 하겠나 해서 조준 타격을 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면 북한은 꼼짝 못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을 먼저 잡아놓고 있죠. 중국을 잡아놓고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단독으로 전면전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을 먼저 자,
환율 조작국도 다 면해줬고, 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놨기 때문에 북한 핵시설을 공격해도 북한은 반발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동안에 또 핵시설을 분명히 조준 타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자칫 정말 공격이 되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그래서 미사일 갖고 공격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 체제 결석도 그렇습니다만, 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미사일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딱 요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권 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거니까, 우리로 보면 시적절하게 딱 좋을 때, 그러니까 안 한 거보다는 나쁘겠지만 반드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한다고 봤을 땐 차라리 대선 전국에서 만약에 하는 것보다는 자,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그리고 오히려 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게 바로 자, 어제 한 것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좋단 말씀, 또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일봉만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 가면, 지난 2009년도에 300억을 넘을 수도 있다. 예상치는 지금 290억입니다. 별 차이는 안 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자, 이번, 이 뉴딜 정책, 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자, 종목으로, 에버다임, 그리고 해인을 한번 봅니다. 자, 해인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자, 됐지요. 지난 목요일 날에, 자,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들 장비들이 어디요? 4대강 복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 해인입니다. 4대강 복원으로. 이 지금, 자, 박근혜 정부도 털어야 된다. MB도 털어야 된다. MB 때 4대강 복원 과정에서 많은 커미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박근혜 정부에서 덮어주지 않았나, 같은 새누리당이고 같은 보수였으니까 덮어준 거 아니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털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또 이번에 4대강 복원 다시 이 공약을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 다 공약을 냈었죠. 네. 여권 빼고는 그 당시, 지금 이제 여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빼고는 대부분 4대강 복원, 자, 그를 공약으로 냈었죠. 그래서, 자, 이 캐터필러의 장비를 사갖고 공급을 파는 게 바로 해인입니다. 판매상이죠. 캐터필러 장비, 자, 판매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관련한 4대강 복원 테마도 되고, 자, 그리고 방위비를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방위비를 한 5% 정도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자, 5년 동안에 거의 한 238조, 매년 한 50조 정도, 자, 방위비를 씁니다. 그동안 한 40여 조 됐는데, 5% 정도 증액을 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이 방산주들을 우리가 강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해인도 어쨌든 이 고속정에 들어가는 엔진과 기어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 테마로도 사실상 물려 있습니다. 두 개의 테마가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자, 도시재생, 자, 뉴딜 정책이라 여기에도 자, 다리가 걸쳐져 있고, 돈은 큰 건 아닙니다만, 자,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그래도 한 50억대가 나오고 있고, 사상 최대는 아마도 자, 어렵지 않겠나, 2010년도에 110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해인이. 그래서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만, 자, 일단 워낙 많은 세계의 재료가 얽혀 있어서 재료 매매 좋아하거나 단기 매매 좋아하는, 테마 매매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4대강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거 물려서 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해인이 자,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해인. 그 다음에 자, 오늘 좋았던 거는 자, 인선 ENT가 좋았었죠. 자, 코엔텍과 인선 ENT 두 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쪽으로, 자, 코엔텍 두 종목이죠. 우리는 인선 ENT.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도 있고, 자, 실적이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바로 두 종목입니다. 코엔텍과 인선 ENT가 되겠죠. 자, 코엔텍도 지난 연도에 150억, 사상 최대인데 원래 작년보다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 보여지고. 자, 3일째, 이틀째 기간 수급 들어왔는데, 자, 이번 주말 강연회하고 주말에, 자, 최종 플러스 또, 뭐요? 예? 자, 이 온라인 구구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기간들 수급 들어오게 되면, 코인텍은 다시 한번 날아갈 거다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왔었죠. 11시에 4만주가 찍히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 오늘도 2.5% 양봉을 냈고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코인텍은 장중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 기관들이 다시 9시 50분 수급 들어오면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바로 지난 금요일 날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음봉이면 끌어올릴 거다 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다가 그거를 그대로 수급,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끌어올려서 망청대를 만들었죠. 누가요? 바로 코인텍이. 자,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음봉이 나왔는데 기관들 수급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망청대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인텍. 그 다음에 자, 코인텍과 인선이엔티 두 종목만 산업회의 무례하시면 되는데 오늘 인선이엔티가 좋았죠?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 매도가 나왔었던 자, 인선이엔티였죠? 근 1년 가까운 자 기관들 매도 자에서 특정 사모펀드에서 아마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 매물만 정리가 되면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일 거다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해서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부터 정멸이 됐고 오늘 아침에 갭으로 출발했어요.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쌍끌이 수급도 들어왔고 아침에 잠깐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금세 자,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들 수급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인선이엔티 쌍끌이 수급 들어오는 거 굉장히 반갑죠? 예, 정별이 됐습니다. 오늘 정별이 되고 꾸준하게.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쭉 쫓아가면서 네, 문자를 드렸던 종목이 인선이엔티고, 오늘은 최승욱 플러스를 통해서 또 급등 패턴을 통해서 계속 인선이엔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하자 말씀을 드려왔었던 자, 종목입니다. 해서 코인